그 다음 생각해 볼 건 바로 레너드 존스 포텐셜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줄여가지고 LJ고 이름 자체가 포텐셜이니까 위치 에너지예요. 그죠? 위치 에너지. 그래서 이제 수식이 짜잔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이 수식은 어디까지나 표현. 이 말은 이 수식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. 바로 레너드와 존스라는 둘의 가정입니다.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하면 좀 편리하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저 수식은 뭐 외울 것까지는 없고 나와 있는 수식의 의미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저 수식이 왜 저런지에 대해서는 레너드 존스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. 알겠죠? 그래서 저런 수식이 있나 보다 인데 이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. 12승 부분하고 6승 부분. 이게 바로 뭐냐면 기체 분자들 사이의 청력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이 12승에 해당하는 거예요. 자, 여러분, 청력은 항상 방향이 어느 방향이에요? 상호작용에서. 청력은 항상 물리학적으로 청력의 방향은 플러스 방향으로 규정을 하거든요. 두 입자 사이가 멀어지는 힘이 작용하는 방향을 물리학적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플러스 방향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이기 때문에 청력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는 항상 이렇게 양수값으로 나타난다고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반면에 물리학적으로 인력은 항상 방향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정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위치 에너지도 이렇게 음수가 나오게 돼서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인 것이죠. 그래서 이 레너드 존스 포텐셜에서 인력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 부분이 이 6승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. 뭔 말인지 아시겠죠? 남쪽죠?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렇게 가정을 한 다음 나타나는 여러 수학적 성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자, 우선 이게 또 위치 에너지이기 때문에 변수는 누구일 수밖에 없냐면 거리, 이것이 변수가 돼야 됩니다. 그게 어디 있어요? R로 표현되거든요. 그럼 분자 사이 거리 R로 표현되는 함수인데 이때 여기에서 이 R이 만약에 시그마라는 값이 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? 이 자리에 시그마 넣으면 되는 거죠. 시그마 넣으면 값이 뭐가 되겠어요? 뭐 얄짤없이 1이 되겠죠. 그렇죠? 1이 되겠죠.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, R이 뭐라고 그랬냐면 분자 간 거리거든. 그 분자 간 거리가 시그마라고 하는 녀석보다 더 가깝다 라고 하면 인력하고 청력 중 어느 쪽 에너지 부분이 더 커지는 거야? 하다고 하면 바로 여기에 있는 청력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 부분이 더 커지게 돼 있어요. 아시겠죠? 수리적 성격이. 그리고 요 시그마를 기준으로 시그마보다 멀어지게 되면 둘 중에 어디 인력에 해당하는 부분의 크기가 더 커지게 돼 있다는 거죠.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? 그걸 반영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요거. 그래서 요 그래프를 12승분의 1, 6승분의 1을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해가지고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런 꼴이 되는데 시그마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시그마보다 분자 간 거리가 더 가까우면 위치 에너지 전체가 양수가 되는 거고 시그마보다 거리가 좀 멀어지면 위치 에너지 전체 값이 음수가 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. 그리고 이때 묘하게도 극소점이 나타나는데 그 극소점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한번 해보았어요. 그럼 미분했을 때의 그 거리는 뭐로 표현되느냐? 2의 6승분의 1 시그마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. 이건 다항함수 미분이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어요. 요거 가져다가 미분해서 0 놓으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. 그러면 여기서 극소값이 나타나는 위치가 어떻게 된다? 2의 6승분의 1 시그마 요 위치가 된다는 얘기죠. 그러면 그 값을 다시 위치 에너지 넣으면 어떻게 된다? 그때 위치 에너지 값이 마이너스 시그마가 되게 되어 있어요. 무슨 말 알겠죠? 어렵지 않고요. 그냥 얘를 다시 여기다가 쇽쇽 넣고 막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하면 바로 이 값이 마이너스 입실론이 되게 돼 있다고. 그래서 이 자리가 마이너스 입실론으로 표현되게 하려고 여기에 상수 4가 나와 있는 거야. 알겠지? 그렇게 이제 수식이 조작되어 있는 거라고요. 뭔 말인지 아시겠죠? 그래서 이런 꼴로 표현되는 게 바로 레너드 존스 포텐셜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레너드 존스 포텐셜은 아무래도 이런 수리적인 부분보다 물론 수리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야 그래프에 대한 성격을 좀 편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린 건데 그 부분보다 사실 시험에 더 많이 나오는 건 이겁니다.
이 레너드 존스 포텐셜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컴프레션 팩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. 보이시죠? 자, 바로 뭐냐. 자, 아까 이 컴프레션 팩터 얘기를 할 때 이 부분,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냐.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쪽 영역은 인력하고 청력 중 어디가 더 우세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. 청력이 더 우세한 걸 얘기하는 거죠. 이쪽은 인력하고 청력 중 인력이 더 우세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이쪽이 인력하고 청력이 같아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. 맞습니까? 맞아요. 그리고 이때 컴프레션 팩터 얘기할 때 이게 보시다시피 압력축이었기 때문에 이게 왼쪽으로 갈수록 저압 영역인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압 영역인 거지. 맞나요? 그럼 이때 이게 위치 에너지 그래프잖아. 그럼 이 위치 에너지 그래프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요런 상황.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상황. 위치 에너지 그래프에서 이럴 때는 인력하고 청력 중 어디가 더 큰 거예요? 위치 에너지 그래프에서 위치 에너지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면 이때는 인력하고 청력 중 어디가 큰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? 인력이 큰 것을 의미한다고 했었죠. 요거 수리적으로 외우셔야 돼요. 요거 기본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데 그럼 이건 인력하고 청력 중 어디가 더 큰 거야? 청력이 더 큰 상황이다. 그리고 여기 위치 에너지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 0이 되는 상황이지? 이때는 인력하고 청력 중 어디가 더 우세한 거야? 인력하고 청력이 같다. 무슨 말 알겠죠?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? 바로 여기를 1번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. 여기가 2번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여기를 얘기해야 되는 거고 여기가 3번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요 레너드 존스 포텐셜에서는 여기를 얘기한다. 라는 걸 여기가 여기, 여기가 여기, 그리고 여기가 여기라는 것을 1대1 대응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.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? 이게 대학별 그 심층에서 여러 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. 이건 분자 간 거리잖아요. 분자 간 거리는 멀수록 고압 조건이겠어요? 저압 조건이겠어요? 저압 조건이겠죠? 그리고 분자 간 거리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고압 조건이겠어요? 저압 조건이겠어요? 고압 조건이겠죠? 그러니까 사실 이 그래프는 이 X축이 뭐냐면은 이 증감을 여기 레너드 존스 포텐셜에서 반대로 그려놓은 거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저압부터 고압인 것처럼 저압부터 고압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여기, 이 상황이 여기, 이 상황이 여기에 대응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.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? 그래서 사실은 이 수리적 관계보다는 이 비교 설명을 하라는 문제가 자주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됐죠? 오케이, 됐다. 그 다음 이 기체와 관련해서 또 하나 마무리해야 되는 게 바로 그 유명한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이죠. 그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이 어떻게 되느냐 보다 내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몇 시라고 돼 있더라? 아, 내일 11시에 반. 유니스는 내일 11시 반에 올 수 있겠어요? 그래요. 오케이, 됐다. 그럼 여기까지. 다음 시간 만나요. 안녕. 으아.